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인 박소정 씨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없는 참으로 신기한 능력을 가졌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체험의 주인공입니다. 소정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전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쾌활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이러한 소정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자주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7살 무렵이었습니다. 소정이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의대에 진학해서 장래에 의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정이에게 자동차 사고가 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소정이 학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는 집에 가기 위해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학교 앞 도로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정은 그만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쪽 다리에 금이 갔고 그리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조금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소정은 약 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2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몇 주가 지나자 다리와 머리에 입은 외부의 상처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교통사고 전에는 없었던 편두통 증세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정이 귀신을 보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즈음이었습니다. 소정이 처음 본 귀신은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본 젊은 여자 홀령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서 시내버스를 타고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매일 일정한 시각에 그 정류장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젊은 여자 홀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홀령을 무심코 봤을 때는 그 형체가 홀령인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지나치면서 다리 부분을 보니 무릎 아래 부분이 뿌옇게 흐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소정은 그 형체가 홀령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소정은 자신의 눈에만 홀령이 보인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소정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그 젊은 여자 홀령과 마주치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홀령도 소정을 알아보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 여자 홀령은 항상 예쁘게 화장을 했으며 옷도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도 들고 있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정은 너무 그 사연이 궁금했지만 그러나 선뜻 그 여자 홀령에게 말을 걸어보기에는 어린 마음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정이 버스 정류장에 다른 사람은 없고 그 여자 홀령만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용기를 내어서 매일 같은 시각에 나오는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홀령은 직장에서 귀가하는 남편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누군가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소정은 더 이상 여자 홀령에게 묻지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소정은 엄마에게 혹시 수년 전 우리 집 근처에서 무슨 큰 사고가 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의 대답에 의하면 약 3년 전에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 젊은 새댁이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택시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을 했던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 들은 소정은 속으로 아마 그때 죽은 젊은 새댁의 홀령이 날이면 날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각이 되면 자신이 사고로 죽은 그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새댁은 자신이 너무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이미 홀령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홀령이 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정이 그 다음으로 봤던 애처롭고 불쌍했던 홀령은 6, 7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홀령이었는데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삐쩍 마른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가느다란 팔다리에 두 눈은 움푹 들어가 있어서 한눈에도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죽은 홀령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정이 그 남자아이의 홀령을 본 장소는 학교 교문 앞 모퉁이에 있는 붕어빵 포장마차 앞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서 교문 밖으로 나오니 이미 사방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 홀령은 하굣길 학생들이 사먹는 붕어빵 포장마차 앞에서 먹고 싶은 표정으로 눈앞이 붕어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그곳에서 남자아이 홀령을 보던 소정이 어느 날 홀령에게 다가가서 왜 여기에 있느냐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엄마가 밥을 주지 않아서 너무 배가 고파서 왔다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정이 한꺼번에 많은 수의 홀령을 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 갔었던 수학여행 때였습니다. 수학여행기는 지리산을 뛰었는데 소정이의 수학여행 단위 숙박을 한 곳은 산 아래에 위치한 규모가 큰 여관이었습니다. 그 여관 앞에는 숙박을 위해 손님들이 타고 온 수십 대 차량의 주차를 위해서 상당히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소정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방에 붙어있는 화장실에 가다가 방에 있는 창문이 커튼 틈으로 무심결에 어두컴컴한 여관 앞 주차장 공터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공터에 갑자기 나타난 30-40명이나 되는 남자 홀령들을 본 것입니다. 그 남자 홀령들은 모두 소총을 들고 있었으며 오래 입어서 헤어지거나 찢어진 듯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두 다리 부분만 뿌옇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홀령들은 오와 열을 맞추어서 여관 앞 공터를 지나 여관 뒤 산속으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소정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날 밤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홀령들이 눈에 보이자 소정은 부모님께 지금까지 자신이 눈에 보였던 홀령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일단 종합병원의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 상담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전에 소정은 조퇴를 하고 엄마와 함께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결과 담당 의사는 소정이 눈에 보이는 홀령들은 실제가 아니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환상과 환청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공부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말과 함께 몇 가지 약들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며 정기적으로 진료 상담을 받으면서도 소정의 눈에는 거의 매일같이 죽은 사람의 홀령이 보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정이 홀령을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밤 시간에 이용하는 어두운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달리는 지하철이 창문 밖에서 희죽거리고 웃고 있는 여자 귀신도 보였고 지하철에 깔려 죽어서 온몸이 너덜너덜하게 된 형상으로 피를 흘리면서 달리는 지하철 밖에서 매달려가는 남자 귀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홀령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역 근처의 어두운 터널 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뱀뿔에 수천수만의 뱀들이 모여 있듯이 어두운 터널벽과 천장에 셀 수도 없는 홀령들이 뭉쳐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하철 사고로 죽은 귀신들뿐만 아니라 그곳이 어둡고 습하다 보니 주변에서 많은 홀령들이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의 홀령이 많은 곳은 바로 납골당이었습니다. 소정이 언젠가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의 유골을 모신 납골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홀령들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이 그곳을 방문한 소정이 자신들을 볼 수 있고 자신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소정에게 각자 자신이 죽게 된 억울한 사정을 말하며 원통함과 비통함을 연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소정은 납골당 방문을 극히 꺼리며 가지 않았습니다. 소정은 이렇게
교통사고 이후에 생긴 용을 본 능력 때문에 더 이상 학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의대 진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박소정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 신내림을 받고 지금은 수원에서 제법 용한 무당으로 인정을 받고 점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을 보고 대화를 하는 행위가 그 의사의 말대로 환상과 환청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귀신을 보는 능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